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영광TV 제2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한자어는 후처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이 후자는 뒤후자, 아내 첫자, 뒤에 맞이한 아내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사전적인 풀이는 재혼하여 맞이한 아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이제 댁이라는 말을 붙여서 얘기하죠. 후처댁. 뭐 전처댁이라는 말은 없지만 후처댁하고 대자, 호주댁, 성완댁. 이제 호주댁이라는 거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우리가 한때 호주댁이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말이랍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스트리아 댁이에요. 오스트리아는 오질이라고 표시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스트레일리아는 알아도 오스트리아는 잘 몰라서 당시에 호주댁 그랬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고향은 오스트리아입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 하여튼 뭐 후처는 뒤에 맞이한, 재혼하여 맞이한 아내다. 첩하고는 이제 개념이 다르죠. 후처와 첩은 개념이 다릅니다. 자, 다음에는 서자.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이 서자는 여럿 서, 천민서. 그래 자자는 자식자, 자녀자. 뭐 저는 아들자 그랬지만은 꼭 아들만이 자식이 아니라 딸도 이 자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자라는 거는 적자가 아닌 거죠. 적자는 이제 본처에서 낳은 자식이 적자고, 이 서자는 이러저러한 사유로 아버지가 다른 여자의 몸에서 난 자식을 서자라고 그러죠. 서민 보호할 때 이 서자를 씁니다. 이 서자는 여럿이다, 천민. 그렇게 해서 계급 사회에 그런 의식이 이 글자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엔 재산.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이제 재산의 재자는 재물 재자, 산자는 재산산. 전에는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형사사건 뭐 이런데 관여를 많이 했어요. 그런 사건이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뭐 상해 사건 이런 건데 요새는 재산 싸움이 많대요. 그래갖고 변호사들이 이거 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생전입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생자는 살아있을 생, 날생, 살생, 저는 앞전. 그러니까 생전이라는 거는 내가 살아있을 동안을 생전이라고 그랬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미국에는 생전 신탁 제도라는 것이 있대요. 한번 찾아보세요. 법률적인 용어로 해서 복잡한 면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도입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향년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이 향자는 누릴 향자, 년자는 해년.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누렸느냐, 누리고 살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 부고장에 향년 몇세 이렇게도 나오죠. 신문에도 이제 공고 나올 때 향년 몇세, 몇 년 동안 누리고 살았다 하고 고인을 추모하는 그런 크기가 들어가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 관대한 게 있어요. 돌아가신 분한테는 무조건 좀 관대합니다. 그분이 좀 악하게 살았건 뭐 나쁜 일도 한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게 전부 다 없어지고 갑자기 미화가 돼요. 사람이 죽고 나면. 참 그게 꼭 그래야 되는 건지. 네. 다음에 한자는 열조입니다. 우리가 좀 잘 안 쓰는 용어죠. 이거는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주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이 열자는 대이을열, 원래 벌릴열이라고 많이 쓰지만 대이을열. 그 다음에 조는 왕, 조정 할 때 그런 조자입니다. 그래서 열조라는 거는 조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조상들, 자기 열조에게 돌아가며 자기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며 그런 뜻입니다. 초는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촌 이게 마을 촌자죠. 부락 시골 개념이 있죠. 아무래도 도시하고 다르게.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왔다는 걸 알고 그분이 서울 사람들 참 이상하대요. 그러면서 꼭 뭐 시골에서 왔다 그러면 꼭 촌놈자를 붙여서 촌놈이다 하고 촌뜨기 촌놈 하면서 무시한다 이거. 자기들은 서울놈 이렇게 얘기 안 한대요. 서울 사람 그러는데 꼭 촌놈 시골 사람 무시하냐 이거예요. 참 일리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지방 중소도시에 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도시예요. 거기 또 갔더니 그런 얘기 또 하더라고요. 그 중소도시보다 좀 작은 도시들이 있죠. 옆에 촌티 나는 그런 도시들.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중소도시 옆에 좀 작은 데서 온 사람들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대요. 이게 참 이상하죠. 예. 중소도시라고 하더라도 그 도시보다는 못한 데서 살았으니까 무시한다 좀 그런 게 있는데 요새는 좀 바뀐 게 뭐냐면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답니다. 오히려 요새는 그런 분들이 여유 있게 살다가 귀농귀촌은 아니지만 조용한 생활을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전에하고는 양상이 다르대요. 촌에 있다고 무조건 사람을 얕잡아오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오히려 알짜로 사시는 분들이 많답니다. 시골에서. 자, 다음엔 부락입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자, 부락은 때 부자, 부락 부자예요. 락은 마을 락자, 떨어질 락자도 있지만 이 락에는 마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자에는 상당히 많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부락을 왜 떨어질 락자를 썼지 하지만 이 락자를 또 알아보면 마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공부하는 거죠. 자, 다음 한자는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자, 지도자의 지자는 손가락 지자고요. 그다음에 도자는 이끌 도자, 사람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왜 손가락을 썼냐면 이제 손가락으로 가르치는 거죠. 여기저기를 가리키는 거죠. 가르치는 건 내 티칭하는 거고 지도자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영묘할 영자에 우두머리 장자 이게 만물의 영장 인간이. 근데 이 지자 손가락 지자 인간의 손가락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더 우리 문화가 발달되고 만물의 영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손가락이 없고 소나 말처럼 말굽 그런 굽으로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냐 생각하면 좀 아찔한 거예요. 사실 이 컴퓨터도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뭐 이 마우스 작동하는 거 전부 다 이 손가락으로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머리만 좋아도 이 손가락이 없었으면 그런 인류 문화 발전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기계를 만들더라도 사람 손가락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손가락을 저는 요새 좀 다시 보게 됐어요. 그 여러분들 발가락이 있는 이유를 또 들어보셨나요? 발만 있고 발가락이 없으면 체중 유지가 안 된대요. 우리 인간은 이제 직립보행한다고 그러죠. 곧바로 서서 걸어가는데 이 잘 걸을 수가 없대요. 이 발가락이 왼쪽 오른쪽 10발가락이 사람 몸을 좌우를 중심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의 어느 하나라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죠. 이 손가락의 역할, 인간 문화 발전, 인간 문명 발달의 손가락 이거 없었다면 우리가 어땠어요? 아찔합니다. 예. 다음에는 한자어는 통입니다.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자, 통자는 통한다는 거죠. 다음에는 복주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복중, 이 복자는 사람 몸에 있는 배 복자예요. 그 다음에 중자는 뭐 가운데, 안, 속, 그런 얘기죠. 복중에 있다는 건 이제 뱃속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하면 보고, 우리 보고 요리 좋아하죠. 근데 보고 요리는 전문가가 해야 된답니다. 그 보고가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요리를 해야 된대요. 우리 어렸을 때는 정말 이 보고 알 먹고 죽었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려운 시절이기 때문에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보고가 어렴풋이 독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그걸 잘 모르고 먹고 나서 배탈이 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신문에 나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고알 먹고 죽었다 이런 거는 없죠. 다음 한자는 해산입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쌍둥이가 있었는데 해산은 풀해자죠. 해방할 때 해자, 깨달을 해. 산은 애 낳을 산, 재산산, 뭐 자산산도 아까 있었지만은 애 낳을 산, 해산. 그래서 이제 해산은 애를 낳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몸을 언제 푸느냐 우리가 이제 대화할 때 그런 얘기도 하죠. 해산은 애를 낳았다. 자, 다음에 익숙. 이건 이제 한글로 썼는데 이건 한글이에요. 익숙하다. 몸을 아주 능숙하게 하는 걸 익숙하다고 그러죠. 이게 꼭 한자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거는 한글입니다. 문장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조용하니까 장막에 있었고 익숙한 사냥을 잘하니까 들 사람이 됐다. 하여튼 익숙하다. 이거는 한글입니다. 다음에는 피곤이에요. 야곱이 죽을 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이게 피곤은 피로할 피자 고날 곤자죠. 피곤하여. 의사들이 이제 피로를 즉시 풀어라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사실 또 맞는 얘기죠. 그때 풀지 않고 무리가 하면은 사람 몸에 무리가 가면서 다치게 되죠. 병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피로를 풀어라. 다 알죠. 그런데 이 스트레스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잠이 안 오고 피곤한데 잠이 안 오고 깊은 잠을 못 이루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저는 그게 결국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가 왜 생겼냐면은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돼가지고 자꾸 비교하게 돼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꾸만 옆 사람하고 비교하고 누구랑 비교하고 뭐 학교 같이 졸업한 누구랑 비교하고 누구는 뭐 몇 평 아파트에 사는데 이게 대표적인 거죠.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별명.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인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자, 별명은 달을 별자 이름 명자. 별명은 이제 뭐 홍길동 그랬으면 그 사람이 뭐 잘 먹는다 먹보, 떡을 잘 먹으면 떡보 하는 식으로 이제 그 사람의 성향, 성격, 외모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붙여진 이름이죠. 짱구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게 별명을 좀 안 좋게 짓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놀림감이 되고 애들이 스트레스가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심하고 고쳐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좀 기왕이면 별명을 지어도 좋은 별명을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명분.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자, 명분이 있다는 거. 이름 명자에 명분 분자예요. 그래서 정치인은 명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국민을 설득할 명분이 뭐냐. 저는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전적인 해석은 신분상, 도덕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도리. 이게 명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한자어는 유익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있을 유자에 이득 익자 더할
이익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이 있죠. 그거는 이득 이런 뜻이 아니라 더할 익자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자, 유익하다, 이익이 된다 그런 뜻이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